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윤진입니다. 자, 오늘은 3월 9일 월요일이고요. 지금 개장되자마자, 그러니까 선물시장 개장되자마자 WTI가 110달러까지 좀 치솟았어요. 110달러요? 네, 지금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제가 주말 사이에 주유소 보더라도 거의 1,900원 휘발유 값은 거의 노멀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이 정도가 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뉴스와 또 시황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빨리 가보시죠. 네,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쉽지 않겠네요. 일단은 시장부터 좀 네. 살펴보시면요. 그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시면은 다우존스가 0.95%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59% 하락했고 S&P 500은 1.33% 하락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유가가 많이 올랐던 점이 좀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WTI 기준으로 미국 증시 마감에서는 90달러였습니다. 그게 한 12%가 올라간 상황이고요. 거의 두 자릿수가 올라간 일은 뭐 거의 없었죠. 네. 그래서 뭐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는 1983년 이후에 최대폭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그 2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한 9만 2천 명 감소로 나왔습니다. 네. 예, 시장 예상치는 5만 9천 명 정도 증가가 있었는데 이게 9만 2천 명 감소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관련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물가는 올라가고 고용이 안 좋은 불경기를 갖게 되면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2월달 고용 지표기 때문에 이게 그 전쟁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시장은 이거를 이제 동시에 받아들이면서 좀 경기는 안 좋고 유가는 오르는 그런 상황으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에 사모펀드 중 하나에 대해서 자금 인출 한도를 설정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또 주가가 7% 넘게 급락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것도 그 잠재적인 위험으로 계속적으로 뉴욕 시장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모대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자, 그러면 뉴스를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바로 첫 보겠습니다. 번째 뉴스는 조금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그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의 차기 지도자로 선출이 됐다라고 좀 외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전문가 회의라 그래서 이제 최고 지도자를 선정하는 그런 회의가 그동안 계속 있어 왔는데요. 여기서 성명에서 신중하고 광범위한 검토 끝에 오늘 임시회의에서 전문가 회의 대표들의 결정적 투표를 바탕으로 모지타바 하메네이를 신성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 체제의 3대 지도자로 임명 및 소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 모지타바가 최고 지도자가 될 거라는 얘기는 그 전부터 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왜 이게 좀 늦어졌는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모지타바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른바 언론 플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선동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사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X가 있어요. 이 계정에서 그 모지타바 하메네이는 왜 아버지의 유언장을 불태웠나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지타바를 임명하지 않은 이유가 그 아버지 하메네이가 반대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스라엘이나 미국 쪽이 좀 흘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스라엘 방송에서 많은 이들이 후계자로 모지타바가 오르기를 바랬지만 알리 하메네이는 유언에서 아들을 후계자로 임명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이스라엘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모지타바를 이란 최고 지도자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좀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란의 상황이 하메네이의 유언을 지키려고 하는 정치권과 이게 아니라 모지타바를 차기 지도자로 세우려는 그 군 당국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거는 오히려 강경파 그 군 지도부가 정치권에 불복종한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언론이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쪽에서 계속 하고 있는 얘기는 후계자로 그를 지명하려고 하는 사람 지명하면 계속해서
추적을 하게 될 것이고 네. 후계자 선출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도 표적에 삼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언론에서 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 좀 전해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주말 사이에 이란의 그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걸프 국가에다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공격을 하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공격이 재개가 되면서 좀 혼란스러운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국가들에게 그 걸프 국가들한테 사과를 해서 그러면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이게 지금 고통받는 거는 원유를 사는 사람들만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파는 사람들. 예,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그 국가들도 자기들의 어떤 생계가 거기다 달려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카타르 같은 나라는 그냥 아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식량이라든지 바이오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무것도 못 받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뭐 이라크라든지 쿠웨이트, 뭐 이란만 못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걸프 국가들한테 사과를 해서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좀 풀리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잠시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란이 이제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를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이게 다시 유가가 다시 치솟아서 아까 이조 기자가 얘기했던 110불까지 올라갔던 네. 그런 상황들은 그 다음 공격이 있은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가 없습니다. 이제 공격을 한 거냐 안 한 거냐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가 좀 다른데 그 사우디 외무장관은 사우디 영토 자꾸 공격하면은 사우디도 보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 측에서는 사우디 내의 영내 미군 기지를 폐쇄하고 미국의 공격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공유를 중단하라라고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계속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UAE 국방부 같은 경우도 자국 방공망이 그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왜 그럼 요격을 했냐라고 본다면은 날라오니까 요격을 네.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레인 같은 경우도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바레인 내에 있는 주파이르 미국 기지를 공격했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날 주파이르 기지에서 이란 내 담수화 공장을 겨냥한 공격이 있었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이 굉장히 혼선이 많아요. 어디선 공격을 했다, 우리는 안 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어진 얘기에서 보면은 일단 이란이 먼저 공격을 한 거 맞죠? 네. 그리고서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이제 공격을 안 하겠다 그러고 이제 다시 대통령이 공격. 사과한 거죠? 그렇죠. 예, 대통령이죠. 대통령이죠. 예. 근데 그것도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란의 공격을 받은 이웃 국가들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한다. 이게 약간 좀 묘한 표현이에요. 그리고서 다시 공격을 했다라는 것까지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그 다음 뉴스로 좀 살펴볼 만한 거는 우리나라가 비축유가 얼마나 있는가라는 네.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일단은 기름가, 그러니까 주유소 가격 살펴보시면 제일 지금 좀 전에 제가 보고 왔거든요. 이게 주유소 가격 기준으로 전국이 1,896원, 서울이 1,947원입니다. 그런데 기울기를 보시면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상승세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죠. 네. 이 부분은 지금 정부가 그 기름 가격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최고 가격을 제도를 뭐 시행할 준비를 해놨다라는 네. 얘기까지 나오면서 기울기는 다소 좀 완만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가 원유 생산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줄이냐면 저장 용량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유를 만들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네. 얘를 내보내질 못하다 보니까 저장의 한계에 봉착을 하게 됐고 저장의 한계에 보강하니까 감산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웨이트 같은 경우도 유전과 정유 공장 모두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이날 10만 배럴을 감산했고 8일부터는 감산 규모를 30만 배럴로 늘릴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도 최대 정유 공장을 좀 폐쇄를 한 상황이고요. 카타르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액화 천연가스 수출 터미널을 폐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비축을 어느 정도 했느냐라고 했을 때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최소한 91분 정도의 원유를 확보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동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기 당시에 석유 공급 차질이 보통 한 1에서 3개월 정도 지속이 됐었다. 3개월 정도를 권고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미국이 125일, 독일, 프랑스가 90일 정도의 원유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3개월 기준이니까 이 정도가 적절하겠죠. 화면이 있나요 지금? 예. 그 화면 그 화면 지금 띄워놨습니다. 네.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에너지 의존도가 좀 높은 나라이다 보니까 네. 208일 정도를 비축을 해놨고 일본은 우리보다 좀 더 깁니다. 254일. 근데 중국이랑 인도가 78일, 25일로 훨씬 짧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랑 인도가 더 타격을 입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중국이나 인도는 러시아 원유를 공급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이 경제 제재하면서 러시아산 원유를 안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취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좀 착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요. 네. 근데 지금 말레이시아하고 중국 앞바다에 3,800만 배럴 정도 규모의 이란산 원유가 해상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왜요? 네. 그 못 사게 하니까. 어. 그 이른바 그림자 선단이라 그래가지고 예. 이란 원유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몰래 사는 거죠. 네네. 이제 몰래 사고 다니는 건데 그거를 그 유럽 미국에서 이거 사면은 우리가 경제 제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 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몰래 사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은 추가 완충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 프랑스 같은 EU 회원국 같은 경우는 최대 원유 공급처가 노르웨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208일 정도가 부족한 수준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원유 공급선이 이제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조금은 좀 신경 쓸 필요는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원유를 좀 풀어야 되나? 러시아 원유. 러시아 제재를 좀 이 상황이면 좀 어떻게 해결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렇죠. 쉽지는 않겠죠. 예. 여튼 뭐 러시아도 뭐 우무르양으로 또 중국이나 뭐 이런 데들 많이 좀 팔긴 하니까. 자, 하여튼 우리 기름값이 진짜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유가가 뭐 이렇게 $100 혹은 뭐 그 이상으로 뛰다 네. 보면 우리 실제로 주유하는 가격은 2,000원 넘는 게 뭐 전이 예상하지 않은 그런 예. 상황이 또 될 것 같기도 하고요. 2,000원 넘어가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진 않은데요. 이게 장기화가 될 경우를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는 워낙 부자 나라입니다. 유가가 좀 오른다 그래도 그걸 견딜 수 있는 체력은 강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보다 먼저 쓰러지는 나라가 훨씬 많긴 할 텐데 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뭐 우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뭐 다른 나라가 쓰러지든 안 쓰러지든 이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의 비축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이란 관련된 소식들 좀 모아서 같이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도 얼른 가볼까요? 예, 두 번째 뉴스는 우리의 펀더멘탈하게는 괜찮아요. 네. 그게 지금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이게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매크로한 시황이 안 좋으니까 시장 대응을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패닉셀을 할 정도로 안 좋은가라고 본다 그러면은 호재성 정보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그 베라루빈 그 GPU에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HBM4를 탑재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3위 메모리 기업인 마이크론은 베라루빈용 HBM 공급망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뭐 마이크론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라는 거는 뭐 이미 알려져 있던 얘기인데 실제로 이렇게 공급선에서 배제가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납품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커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그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다가 엔비디아가 요구했던 게 초당 한 10기가비트 이상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엔비디아가 참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기존에 제덱이라는 표준 기구가 있습니다. 네. 제덱이라는 표준 기구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항상 그 위를 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사실 엔비디아 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초당 10기가비트 이상을 좀 테스트해서 통과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용량도 굉장히 크게 들어갑니다. 576GB. 그래서 이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럼 D램의 수요도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앞으로 한 1, 2년간은 엔비디아의 대량 납품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칩 같은 경우는 HBM, 그러니까 베라루빈의 최첨단 제품에는 안 들어가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사양의 거에는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사실 누가 갑인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 게 그 레가시 D램 가격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HBM을 굳이 이렇게 더 비용을 들여가지고 파는 것보다 네. 그냥 레가시 D램을 파는 게 수익률이 더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HBM을 오히려 좀 납품을 해달라 그래야 되는 네.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마이크론이 배제되고 HBM 시장에서의 그 과점이 좀 더 강해졌다라는 것도 호재고요. 오히려 지금의 협상력에 있어서는 그 엔비디아보다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더 우위에 있는 상황으로 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그 엔비디아 쪽 분 좀 취재를 좀 해보니까 굳이 젠슨왕 그 치킨 회동 했던 거 거기를 어떻게 좀 봐야 되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 납품 받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그건데 그 메모리 반도체 좀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것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의 GPU, 구형 GPU를 2년 만에 다시 생산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좀 같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구형 GPU를 삼성전자가 생산한다고요? 예, 예. RTX 3060이 네. 2024년에 단종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HBM이 아니라 뭐야? 그 GPU를 그 뭐 H200 H200. 정도는 수출할 수 있게 해줄게라고 얘기해놓고 안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뭐 그렇게 신형을 못 쓸 거면은 차라리 구형은 수출 규제 대상이 아니니까 이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삼성전자 팔라노에서 만들던 제품인데 단종을 시켰다가 다시 생산을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 쪽이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가동률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여튼 HBM4 이쪽 베라루빈 쪽에는 마이크론은 탈락,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만 납품한다. 예, 예. 기본적으로는 네, 뭐 괜찮은 우리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인데 이게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그쵸. 유가가 더 누를지 모르겠네요. 네, 좀 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갑니다. 세 번째 뉴스는 아랍에미리트가 600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 우리나라에 대해 해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그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칼둔 칼리파 알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원유 도입 방안을 협의했고 총 600만 배럴의 긴급 도입이 확정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 항만의 각 200만 배럴 규모의 우리나라 유선 2척을 즉시 접안토록 하고 UAE 국영석유 회사가 원유 400만 배럴을 채워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할 예정이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나라에 보관 중인 공동 비축 물량 중 200만 배럴은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다. 아, 우리나라에도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UAE랑 같이 보관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게 한 게 200만 배럴. 그리고 UAE에서 400만 배럴을 채워서 바로 복귀할 수 있는 600만 배럴인데 600만 배럴이 이제 우리나라 사용량의 하루 사용량의 한 2배가 넘는다고 하니까 네. 그럼 우리가 이제 208일 기준으로 비축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이틀치 정도를 또 추가로 확보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화면 보여주시고요. 네.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 여기가 봉쇄가 된 거라 여기를 못 나갑니다. 네. 근데 이거의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이란이 하도 협박을 하니까 이걸 피하기 위한 우회로를 2군데를 뚫어놨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서 생산한 원유를 홍해로 빼는 아, 요 파이프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유전해서 캐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밖으로 빼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네. 여기에서 나오는 원유를 우리나라에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도 이거 말고는 원유 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네. 근데 전체 원유 생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게 한 2천만 배럴 정도 되거든요. 근데 파이프라인으로 나갈 수 있는 건 한 150만 배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뺄 수 있는 원유를 우리나라에 먼저 주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반대쪽에는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얘기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상 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천궁입니다. 네. 천궁이 이전에 이란에서 이거는 그 국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유용원 의원실에서 나왔던 얘기가 그 천궁 2의 요격 미사일 60여 발을 발사해 96%에 달하는 명중률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쏘는 그 미사일을 천궁 2가 요격을 한 게 100개를 쏴서 96개를 맞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가 자기들이 원래 받기로 했던 계약상 납기보다 앞당겨서 인도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기들도 거의 뺄 수 없는 그 원유를 우리한테 조기에 도입을 해주는 건 우리의 관계의 의미도 있겠지만 네. 지금 당장 필요한 이 천궁 2를 공급받기 위해서 일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이란의 그 무인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골치 아픈 이유가 그 싸구려 드론이잖아요. 샤헤드 드론. 네. 사이드 드론. 네. 근데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그 락히드 마틴에서 만든 패트리어트로 그걸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천궁은 그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납기를 잘 준수를 하고 훨씬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천궁 2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LIG 넥스원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천궁 2를 만드는 LIG 넥스원은 한 달 동안 86%가 올랐고요. 여기에 발사대를 만드는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4%가 올랐고 여기에 또 그 레이더 기능을 만들고 있는 한화 시스템들이 네. 다 같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유럽 쪽의 그 방산을 영내화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중동하고 되게 긴밀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막상 다시 전쟁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와 이게 한국 무기가 네. 정말 납기 준수 잘하고 품질이 굉장히 훌륭하다. 그리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런 지정학적인 위험 속에서의 편향성이 좀 덜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신뢰 자산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도 같이 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것도 배 타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일로 수출할 들어가면 때? 아까 여기 이쪽이잖아요. 그 호르무즈 해협 해협 바로 바깥쪽. 뒤, 바로 바깥쪽. 아니 그러니까 그 무기 들어갈 때도 그럼 아, 저 무기. 파이프라인 타고 갈 때? 아니요. 여기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 요 땅은 무기 수출하는, 그러니까 수입하는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기는 뭘 타고 가냐? 무기 배 타고 가면 무기 저까지 가는 건 상관없다. 호르무즈.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니까. 아, 거기 전에 저 내려주면 되니까. 예, 예.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여기 뭐 오만이잖아요. 여기. 예. 네. 오만을 통해서 가든 뭐 이쪽으로 가든 호르무즈 해협은 안 거치고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UAE가 강력하게 원하는 천궁 요걸 좀 조기에 우리가 공급을 해주고 대신 우리는 원유를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그런 딜이 가능하다. 예. 네. 이 듣던 중 다행인 소식이긴 하네요. 네. 예, 그런 것 같아서 좀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네네. 오늘 네.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또 시장이 열려보면 한 12, 3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고생 많으셨고 잠시 후에 저희가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워낙 지금 뉴스 시간에 5만 분이 넘을 정도로 네네. 관심들이
많으시고 또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빠르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주호 기자가 입고 계신 매종 키친의 여기 맨투맨이죠. 네, 이렇게 검정색 그리고 회색, 네.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컬러로 나오고요. 네, 저도 지금 매종 키친애를 이렇게 또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매종 키친애는 참 입을 때마다 아주 가슴 한 켠이 뿌듯해지는 천궁2 판매할 때 같은 그런 느낌이 또 워낙 잘 알려진 브랜드니까요. 가격 네. 말씀드리면 딱 판단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9,000원이니까 뭐 가격이 만족스러우시다면은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네. 같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가 된 게 갤럭시 태블릿 A7 키보드 풀셋. 네. 키보드까지 포함된 풀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간략하게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제 태블릿과 밑에 커버는 당연히 있고요. 여기 키보드까지 네. 물리 키보드까지 같이 들어 있어서 아마 문서 작업 같은 거 많이 하시거나 뭐 혹은 또 메시지 같은 거 많이 보내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펜도 같이 이렇게 딱 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완벽 구성으로 가져가시면 요 끝에가 이제 카메라 있는데 카메라 보호 요 커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이게 10.4인치 정상가가 59만 8천 원인데 요거 17만 9천 원대로 준비를 했고요. 배터리도 상당히 넉넉하게 돼 있어서 하루 종일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요거는 15개월 무상 보증해드리는 A급 리퍼 제품이고요. 용량도 혹시 걱정되는 분들은 마이크로 SD 요거를 이제 추가로 외장으로 네. 끼면 1테라까지도 다 가능하니까 어지간한 작업들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갤럭시 탭 A7 요 키보드까지 풀 세트로 되어 있는 것 17만 원 그리고 매종 키친에 보통 한 시장에서 20만 원 넘는 요 맨투맨 7만 원대로 네. 보시는 거 두 개 소개를 해드렸고요. 필요하신 분은 요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되겠고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